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방송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합니다. 이번에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는 말풍선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QR코드 스캔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이제 핸드폰 카메라로 지금 화면을 비추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QR코드를 이용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산군이라고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는 6724 동일하게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정훈님이 이렇게 인증샷을 남겨주시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최근에 마지막으로 애경유아에 대해서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그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계셨었나 봐요. 감사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위를 한번 올려볼게요. 인생항방님도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인증샷까지도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또 주연님이 LG화학에 대해서 지금 80만 원에 매수하셔서 비중은 6%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대응 방법을 이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초기 진입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상구님이. 지금 주연님 방송 보고 계시다면 진입 목적까지도 다시 한 번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만 힘든 거니 님이 이렇게 인증샷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본인만 힘든 거 아니죠. 요즘 오늘 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파란불 켠 종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서 상구님이 알려주시는 유망한 종목으로 앞으로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순간에 현호현민님 그리고 정은님 두 분 다 새롭게 입장을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구님과 함께하는 날이고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값, 비중, 그리고 초기 진입 목적까지도 꼭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망한 종목도 오늘 한 종목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종목은 잠시 후 3부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로도 내드릴 테니까요. 오늘 끝까지 3부까지 채널 고정하시면서 알찬 종목까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면 종목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수수깡님은 SK하이닉스를 10만 6천 원에 매수하셔서 10%를 지금 보유 중이시라고 하셨는데요. 밑바닥인 것 같아서 했습니다. 오를 것 같아서요 라고 하셨네요. 전문가님 이것도 진입 목적이 되나요? 충분히 바닥을 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단타가 목적인지 중장기가 목적인지가 중요합니다. 기간을 그럼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수수깡님도 들으셨죠? SK하이닉스 어떻게 진입을 하셨는지 중장기로 보시는지 단기로 보시는지 진입 목적까지 다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선균님까지도 들어오셨습니다. 수수깡님이 또 실시간으로 장기용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남겨주셨네요. 네,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 장기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남겨주셨으니까요. 좀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시간에서 자세하게 대응 방법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은 살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코너는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우리 상구님이 매번 시장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1부에서 수소 쪽이다라고 좀 힌트를 주셨잖아요. 네, 지금 바로 강의해 주시죠. 네, 무작정으로 이제 수소 쪽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친환경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친환경 테마에 대해서는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 테마요? 네, 이것도 질문 받기 싫은 거예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테마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어떤 네. 테마를 좀 더 선호하세요? 저요. 친환경 쪽에서는 뭐 태양광도 있고 수소 쪽도 있고 풍력도 있고. 풍력도 그 중에서 있고요. 저는 수소 쪽을 좀 왜요? 좋아합니다. 왜? 제가 관련 종목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아까 전에 말했던 100% 네. 진입하셨다는 그 종목인 것 같은데 비중 100%씩 하지 말라니까 말 정말 안 들으시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요. 네. 이제 친환경 관련된 얘기를 조금은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올 4월쯤에 이제 기후 협약을 하면서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기후 협약을 진행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친환경 섹터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상대적 예상보다는 그렇게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꾸준히 탄소 중립, 이런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 이제 풍력, 태양광 이런 얘기들은 꾸준히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이 못 갔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이제 이 친환경 섹터가 예상보다 변동성이, 그러니까 상승세가 약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최근 가장 큰 이슈들을 먼저 보자면 지금 한국판 수소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일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었는데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부터 해가지고 최태한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등 이제 굴지의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합류해서 현대중공업, GS칼텍스, 두산그룹 등등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간 주도로 설립되는 한국판 수소위원회입니다. 근데 사실 아직은 이게 지금 출범만 한 거지 여기서 뭘 하겠다라고 액션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지금 이 출범한 것 자체만으로도 기대감이 굉장히 증폭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기업별로 1조씩 해가지고 한 30조 모아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기술 개발할 거고 기술 협약해가지고 이 기술 이렇게 논아가질 거야. 이런 식의 뭔가 이런 일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구체적인 이제 투자 방안,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면 추가적인 버프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출범밖에 안 했어요.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뭔가 없어. 근데도 이렇게 기대감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안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상대적으로 전기차 혹은 배터리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했던 수소차 관련 쪽이 조금 더 지금 이 남은 하반기 동안 강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대차 그룹 회장이 수소 전기 트럭 엑시언트를 내년 상반기 국내에서 양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가끔 이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기차 있는데 수소차를 왜 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요거는 이 원리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기 쉽게 정도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배터리라든가 이 용량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크기라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좀 소형차, 승용차 이런 쪽에 이제 적용을 하기 좋은 그런 부분이 있고 수소는 덩어리 이제 넣어야 될 그 용량이 좀 커야 돼요. 그래서 트럭이라든가 배라든가 버스 이렇게 큰 차, 큰 용량이 큰 이런 쪽에 훨씬 더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용화 기술적인 부분들의 이제 이런 정도에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 쪽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소는 최근에 주목을 못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판 수소위원회, 수소전기 트럭 이제 국내 출시 등등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수소 쪽이 충분히 이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 정책부터 해가지고 탄소 배출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따라오는 건 당연한 순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단순하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순차적인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소차 지금 전기차도 충전소가 아직 인프라 구성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저만 해도 지금 당장은 전기차를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한 내년 혹은 내후년 정도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주유소마다 아니면 백화점마다 아니면 동네 마트마다 다 설치가 돼 있을 정도로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그때는 불편함 없이 활용할 수 있다면 저도 그때는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효용성을 따졌을 때
근데 수소 충전소가 지금 몇 개나 있을까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겠죠. 근데 수소차 기대감이 올라가기 시작해. 수소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해. 그럼 연결고리식으로 당연히 수소 충전소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연쇄 작용이 일어날 거다. 근데 항상 말하는 거지만 대장격의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 즉 충전소를 지금부터 선침해가지고 나는 1년 동안, 2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들고 있을 거야. 이런 거라면 인정이지만 일단 관심 포트에 넣어두라는 얘기지 지금 내일 바로 수소 충전소가 뭐 관련 주가 뭐가 있더라. 이것보다는 일단 직접적으로 수소 관련된 대장격의 종목들을 먼저 선침해 공략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뭐 물론 나는 선침해 지금 많이 조정받아 있는 종목을 나는 5년 동안 들고 있을 종목을 찾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 수소 충전소 관련된 쪽도 굉장히 괜찮겠죠.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불나방들이 더 많기 때문에 불나방이라기보다는 단타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타오를 수 있는 종목 이제 우선적으로 빨리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은 현 시점에서는 수소 관련해서는 대장격의 종목들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냐고 한다면 뭐 종목들을 몇 가지만 언급을 좀 해볼게요. 네. 동아화성이라든가 일진 하이솔루스 혹은 코오롱 플라스틱 등등이 현 시점에 좀 강한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동화성이라든가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고 재공략 타이밍 시점을 노려보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일진 하이솔루스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상장한 그날에는 굉장히 좋은 시세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계속 좀 빌빌거리면서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신규 상장주도 이렇게 진입을 해도 괜찮아요, 전문가님? 종목 선별을 해야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가 지금 세계 유일하게 수소 탱크를 양산할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에 뭐 이제 그 공모가가 비쌌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따상이 나왔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등등 뭐 보호 예수 얘기도 나고 이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소 관련된 이슈가 강하게 이슈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종목은 절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일정 기간 버틸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단타 선호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근데 단기급 이상 혹은 스윙급 이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지금 수소에서 끝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모든 테마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정책과 별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정책과 별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개별 종목의 이슈로 본다면 정책과 별도로 볼 수도 있는데 정책발과 같이 함께 한다면 훨씬 더 강한 힘을 낼 수가 있겠죠.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 그 민간 기업들이 힘내가지고 이제 돈 합쳐가지고 같이 이제 뭔가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버프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더한 기대감이 버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까지 태양광이랑 풍력 설비를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거다. 즉 초기 이제 그 얘기했던 그린 뉴딜 쪽을 굉장히 강하게 푸시할 거다라는 공식 발표를 했죠. 그리고 탄소 중립 목표도 이제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결국은 이쪽에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목표가 뭐 2025년까지, 2030년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일 튄다 아닌다를 논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꾸준히 기대감을 받으면서 직접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집행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충분히 기대감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런 타이밍을 잘 노려본다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항상 말하지만 대장격의 종목들을 먼저 공략해야 된다. 그 종목들이 일부 보통 대장격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무거운 경우가 많지만 그 종목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범주만큼의 혹은 그 이상의 시세 분출이 나온다면 그 후속타들이 그 2번 주자들이 2군들이 달릴 준비를 하겠죠.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가벼운 종목들을 공략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엉덩이가 가장 무거운 대장격의 종목을 공략해서 10%에서 20% 정도의 수익 실현했다. 그러면 후발주자들은 타이밍 맥점만 잘 잡는다면 30%, 40%까지도 충분히 그 변동성을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풍력이랑 태양광 쪽도
그런 큰 종목 좀 언급해 주세요. 그렇죠. 네. 알고 있지 않나요? 뭐 풍력 대장이 뭐가 있죠? CS 윈드? 그렇죠. 이 종목 유니슨? 같은 경우는 네. 일단 풍력 대장은 압도적으로 CS 윈드가 대장입니다. 국내 1등이 아니라 글로벌 1등 기업이거든요. 오, 네. 근데 지금 CS 윈드를 차트를 잠깐만 보자면 네. 이 종목은 아마 그 앵커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죠? 우리가 방송 중에 언급을 했었고 몇 달 전 얘기지만 네. 이거 스윙급으로 접근해서 이 종목이 못 가면 다른 종목 다 못 간다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제가 이제 좀 강하게 어필을 했었던 종목인데 잠깐만요. CS 윈드가 네, 오늘 CS 윈드는 0.3% 강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79,600원의 장을 마감 지었네요. 오늘 뭐 강보합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이 정도면 아직 시원찮습니다. 부족해, 약해. 근데 좀 멀리 본다면 1, 2년으로 본다면 꾸준히 상승했던 건 맞지만 지금 이 기대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시원하게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쨌든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받았고 중요한 자리 지켜주고 있으면서 지금 최근만 본다면 중요한 이평선들을 다 올라타고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고가로 보자면 83,400원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5.7% 상승 구간까지 갔다가 지금 재차 조정을 받은 건데 단기 이평선들 혹은 이 주요 이평선들을 이탈하지 않았고 충분히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전에도 그 기후협약 그 타이밍에 스윙급으로 접근해서 제 기억상으로는 아마도 15%, 뭐 20% 이 사이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저는 충분히 재공략할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타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버거워요. 왜냐하면 엉덩이가 무겁기 때문에 속 터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윙급으로 접근을 한다면 저는 아무리 못 가도 9만 원, 조금 시세 분출이 보여준다면 10만 원 혹은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시세를 그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장격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9만 원을 돌파했다. 슈팅 파동이 나온다. 그리고 1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포인트에서 2군 주자들 중에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이 있다면 선침해서 공략한다면 충분히 30-40%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후발 주자를 보고 있는 게 사실 저는 CS 베어링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보고 있고 네.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 대장격의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태양광은 OCI도 생각이 나고요. OCI는 네. 이미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태양광 쪽은 은근히 대장격의 종목들은 또 잘 나름 제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근데 종목도 뭐가 있죠? 하나솔루션이라든가 네. 이제 뭐 KC코트를 근데 상대적으로 신성 ENG라든가 KC코트렐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빌빌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타이밍에 맞게 맥점 공략만 잘한다면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저는 신성 ENG라든가 KC코트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여태까지 제가 이제 수소에 관련된 혹은 풍력에 관련된 혹은 풍력 이제 그 태양광에 관련된 친환경 소재 관련된 종목들을 좀 몇 가지 종목들을 언급했어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들을 몇 가지 언급했는데 이것들과 전부 다 관련이 있는 종목이 있네요. 그거는 이따 3부에서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상군님이 친환경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수소 관련해서는 동아화성이랑 일진하이솔루스 좀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태양광 쪽에서는 신성 ENG랑 KC코트렐 그리고 풍력 관련주들 중에서는 CS윈드가 가장 대장주격이다. 대장주를 먼저 지금부터 선침해야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자세한 매매 타점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특히나 가장 유망한 종목 한 종목은 이따가 3부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로 내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 정답은 우리 상군님이 노란톡방에서 공개해 주실 예정이에요. 많은 분들 퀴즈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 또 아추님이 새롭게 입장을 하셨네요. 아추님 반갑습니다.
수스깡님이 오늘의 종목인가요? 겹치는 종목? 네, 오늘 정말 유망한 종목 한 종목, 모든 호재를 다 안고 있는 정말 굉장한 종목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는 제가 3부에서 여러분들한테 퀴즈로 내드릴 테니까요. 수스깡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퀴즈 같이 맞춰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주연님이 이렇게 귀여운 이모티콘 남겨주셨고요. 아추님이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추님 반갑습니다. 오늘 3부까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한번 위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초보 주식왕님이 왜 전문가님 웃고 계신가요? 오늘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초보 주식왕님이 아나운서님 오늘은 대답을 잘하시네요. 공부 좀 하셨나 봐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이게 제 원래 실력이에요. 초보 주식왕님. 그동안은 제가 좀 가끔가다 실수를 했을 때 초보 주식왕님이 보신 거고 이게 제 원래 실력입니다. 그쵸, 장군님? 아, 그래서 더 많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남았나요? 아,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끝난 게 남았죠.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긴장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민프님이 불나방 흐흐 제 얘기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아까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에 올라타는 게 불나방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제가 좀 이렇게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을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근데 앵커님은 아시잖아요. 네. 고점에 있는 종목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가야죠.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야죠. 못 들어가면 병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맞아요. 분들은 들어가야 됩니다. 네. 단 자기만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목표가 손절가 확실히 잡고 대응한다면 어떤 공략이든 잘못된 매매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불나방님도 정말 나쁜 의미가 아니죠. 들어가고 싶으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자기만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기만 하면 괜찮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불나방이라고 하셨다고 좀 그러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톡방에 나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장 이슈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여쭤볼 종목은요, 바로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가 어제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발표하고 오늘 그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0.65% 조정을 받으면서 61만 2천 원의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네, 오늘 장 초반에는 반등에 성공하나 싶었는데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전문가님, NC소프트 어떻게 보셨을까요? 톡방을 보니까 제가 앵커님한테 질문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분석도 이제 오늘의 종목을 얘기할 때도 앵커님이랑 소통하면서 하는 게 좀 유익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NC소프트에 대해 이 하락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그냥 느낌적으로. 저는 이 게임이 정말 흥행에 실패했잖아요. 네네. 만약에 정말 저는 게임을 안 하지만 게임이 재미가 없다면 당연히 주가로 이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근데 리니지는 굉장히 아직도 이제 골수 팬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고 하지만 아직도 지금 신작이 흥행에 실패했잖아요. 근데 신작 흥행 하나 때문에 빠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리니지 얘기를 했으냐면 지금 국민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건 몰랐어요. 과금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커뮤니티를 둘러보다 보면은 1억 가지고 리니지를 지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는 뭐 그런 이제 캡처본 같은 거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뭔지 아세요, 혹시? 어떤 건가요? 그걸로는 여전히 비기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급 유저밖에 될 수 없다. 1억 갖고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어렸을 때 이제 리니지를 할 수 있을 뻔했었는데 뭐 중독성이 있다고 해서 이제 안 하긴 했었지만 사실 중독성은 본인이 컨트롤하는 거고 재미가 그만큼 재미가 있으니까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물론 지금 이렇게 약세의 흐름을 보인 이유는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신작이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리니지식 수익 모델, 이게 뭐냐면 과금 유도식 리니지식 수익 모델을 고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불매 운동이 일었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 말은 결국 소비자들, 이제 즉 유저층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고 있으면서 주가를 던지는 그런 모습까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뭐 좀 버거운 모습이었건 어쨌건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주가 상승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전고점 돌파 슈팅, 전고점 돌파 슈팅 하면서 근데 상승 추세가 이탈하면서 아마도 이 부분쯤부터 과금에 대한 사실 과금 유도에 대한 논란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네. 유저들에 대한 불만이 이때쯤 터져가면서 특히나 이 포인트에는 흥행 실패부터 따라오면서 추가적으로 악재들이 겹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 네. NC소프트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액션을 취하면서 어떻게든 주가를 올려보겠다고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한 하고 있는 건데, 거예요. 네, 근데 이 노력은 역부족이죠. 왜 역부족일까요? 실망한 팬들이 많기 때문이죠. 추가적으로 네. 이 자사주 매입한 비중이 네. 1.6% 수준이라고 합니다. 과연 제대로 노력한 거 맞아라고 의심받고 있는 거죠. 니네 진짜 주가 방어를 위해서 진짜 노력하고 있는 거 맞아? 지금 이 정도 2주 만에 26%가 빠지는 동안 이거 제대로 주가 방어한 거 맞아? 그러다가 갑자기 NC소프트가 더 이상 주가 방어 못하겠다 만세 이래버리면서 그동안 이제 자사주 매입을 했던 물량을 던져버린다면 대폭락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는 거죠. 네.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기대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대감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 최근에 실망과 악재가 겹치게 적용이 되면서 과한 낙폭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게 과한 낙폭인지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흥행을 할 수 있는 종목을 내놓든가 그리고 실제로 흥행을 시키든가 혹은 과금 유도식을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유저들의 마음을 돌리든가 혹은 좀 더 자사주 매입을 과하게 하면서 주주들의 마음을 달래면서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공포감을 이렇게 불식시켜 줘야 되는데 이 기업의 대응이 앞으로 주가 반등에 혹은 주가 추가적인 하락에 큰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말은 이 공식 입장 발표 혹은 공시 발표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욕하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과금 이 얼마나 욕 먹을 때부터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네. 오히려 쌤통이다라고 말하면서 욕을 하시는 분도 종종 계시지만 이거는 그분의 개인적인 입장이지 이제 지금 현 주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현 주주분들을 생각한다면 이 기업의 대응 방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단은 추세를 지켜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정리를 할까요? 시원하게 답을 말해야 되나요? 그럼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지금 저도 압박 질문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본인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 저요? 전 좀 어떻게 지금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빼요? 전 좀 지켜볼 거예요. 더 무너지든 매든 더 버텨야 된다.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는데 들고 있어야 다음 된다. 신작이 나올 때까지는 좀 다음 지켜봐야 신작이 내년에 된다. 나와도 들고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님은 전문가님이시니까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저는 좀 전에 말했지만 기업의 대응 전략을 보면서 유도리 있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 피해가시네요. 두리뭉실하게, 네, 역시. 확실하게라니요. 이게 유도리 있는 대응, 모든 게 대응 전략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네. 저는 그런 식의 대답은 사실 하기가 좀 버거운 게 뭐냐면 진입 목적이라든가 초기 이제 평균 단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쉽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빠졌을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가가 많이 낮아졌네, 저가에 매수해볼까 하는 입장은 절대 반대하시는 거죠? 아니요, 절대는 없죠. 절대는 없는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진입 단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약에 85만 원 위쪽 혹은 90만 원 위쪽에서 이제 진입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90만 원에서 진입했는데 지금 60만 원이면 30% 40% 빠진 거거든요. 이거를 누가 과연 쉽게 손절을 하겠어요. 근데 딱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는 거는 그겁니다. 어차피 상패당할 거 아니고 언젠가는 올라올 거야 라고 마음을 나는 우리 후손한테 물려줄 거야 라는 그 정도의 마음을 뚝심 있게 먹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앵커님의 전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연일 이렇게 급락세가 나오고 있죠. 회사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뭔가 혹시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있으면 아닙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해보자고요. 네, NC소프트 오늘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큰 호재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구님은요, 앞으로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새로운 신작
전략을 내놓던가 아니면 회사가 자사주 매입 규모를 좀 더 늘리던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들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질문자님은 없었죠.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슈 종목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연일 주목받고 있는 사마 알미늄입니다. 네, 알루미늄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알루미늄 관련주들 매일매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사마알미늄은 4%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41,800원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종목이 과연 알미늄 가격 최고가 경신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슈가 이거 이외에도 공급 부족 이슈가 또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니의 쿠데타.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놀래라. 모르죠. 기니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 아시나요?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 있죠. 모르셨어요 혹시? 알고 있죠. 알고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쿠데타에 맞물렸다는 얘기가 글로벌 공급 부족 사태까지 만들어버린 거죠. 안 그래도 가격이 뛰고 있는데 공급 부족 사태가 지금 바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글로벌 이슈가 맞물리면서 이런 주가 상승 현상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진입할 수 있으신가요, 혹시? 어떤 종목이요? 이 종목이요? 사마알미늄. 사마알미늄이요? 하고 싶은 분들은 해야죠. 자기만의 기준을 잡고. 저요? 저도 아까 방송 전에 여쭤봤잖아요. 네. 알루미늄 관련주들 지금 들어가면 늦지 않을까요? 근데 좀 늦었다고 생각은 되는데 저는 그래도 들어가고 싶어요. 단타적으로 접근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컷자리는 확실히 잡아야겠죠. 네. 목표가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이 조금 안타깝고 걱정스러울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컷은 잘 지키는데 목표가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목표가 설정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맞아요. 저는 목표가를 설정하지 않고 들어가는데요. 아는데 한 종목에 100% 들어가시나요? 그럼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 대단히 뚝심 있는, 배포 있는 배팅을 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종목을 100% 비중 실어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겠죠. 단타는 단타답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지금 그 톤당 가격이라든가 이제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뭐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시간이 문제지 분명 해소가 되긴 될 겁니다. 쿠데타가 끝은 날 거고 이제 가격이 안정화가 되긴 되겠죠.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제 타격을 받는 기업들도 있고 이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들이 뭔가 조정을 또 취하겠죠. 그렇겠죠? 네. 저 혼자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같이 얘기하기로. 근데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단순히 알루미늄 가격뿐만 아니라 2차 전지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2차 전지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인프라 사업, 미국의 인프라 사업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추가적인 호재거리라든가 추가적으로 충분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가에서 과연 쉽게 진입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알루미늄 관련주들 중에서 덜 시세를 낸 종목을 진입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상대적으로 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런 그 공급 부족 사태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해소가 될까 봐 조금 우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했지만 2차 전지에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프라 사업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분명히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조성돼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저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단타적으로 접근해서 칼같이 타이트하게 정립을 하든가 혹은 아니 나는 인프라 사업 돈 푸는 정책까지 다 체크하면서 멀리까지 볼 건데 라고 한다면 조금 더 볼 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미 충분히 이 정도면 이제 시세 분출이 뭐 다 나왔다라고 이제 시원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차트 보고 여기에서도 진입할 수 있는 용자분들이 계신다면 되도록이면 좀 보수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들어가지 마 이 말이 아닙니다. 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중에서 그러면 대장주는 어떤 종목으로 보시나요, 전문가님? 저는 사실 사마 알미늄이 뜨기 전까지 조일 알미늄을 굉장히 많이 쳐다봤었고 공략하려고 했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무서워서 못 들어갔었습니다. 좀 약심장이신가 봐요. 제가 약심장이 아니라 이거 말고도 볼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겠죠. 한 종목만 보면 되니까. 저는 수십 종목을 수백 종목을 다 보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조금 생뚱맞기는 한데 요즘에 원자재 관련해서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철강주들도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 철강주 쪽이랑 그런 알루미늄 쪽이랑은 어떤 쪽을 더 선호하세요? 둘 다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둘 다 너무 좋은데 네. 조금 더 이렇게
현 시점에 뜨거운 건 알루미늄 관련 쪽이지만 조금 지금 단타 초단타 접근이 아니라 단기 스윙급까지 바라본다면 저는 조금 더 스틸 쪽이 조금 더 좀 이렇게 접근하기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비전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분명 이슈를 받기는 받을 거거든요. 네. 인프라 사업 이제 돈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스틸 쪽이 이전에 시세 분출을 안 보였다는 건 아닌데 지금 일부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 중에 선별만 잘한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별만 줍줍만 잘하면 굉장히 재미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고 그런 종목들을 저는 노란톡방에 많이 풀 계획입니다. 오,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상승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 알루미늄 관련주들 중에서도 오늘 사마 알루미늄이 시세를 냈었는데요. 너무 시세를 지금 충분하게 많이 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관점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주들보다는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길게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고요. 관련해서 유망한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노란톡방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초기 진입 목적까지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최근 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덱스터 주주님이 두 분 케미가 좋네요 라고, 수습강님도 콤비시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저희의 이런 기싸움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싸움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는 저보다 한참 하수라고 생각했는데. 오, 네. 아, 그럼요. 당연히 전문가님이시니까요. 아, 갑자기 이렇게 착한 척을 하시면 제가 뭐가 돼요? 저도 원래 착해요. 상근이 좀 못되셨네요. 아, 제가요? 나중에 밖에서 대화하고 있는 걸 분명히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면 이제 회원님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아, 무슨 말씀이신가요? 얼마나 네, 김승일 님이 지금 새롭게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승일 님. 오늘 3부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10시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보 주시강님이 아나운서님 오늘은 우등생인데요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감사합니다. 가자고님이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새롭게 들어오셔서 인사도 남겨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가자고님.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새롭게 들어오셨었어요. 아, 가자고님이 들어왔다가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왔군요. 이제 다시는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또 주연님이 이렇게 따봉, 엄지척 이모티콘을 남겨주셨네요. 또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도 남겨주셨는데요. 네, 아추님도 남겨주셨고 지금 아까부터 또 같은 내용이었네요. 오늘의 또 유망한 종목 잠시 후에 3부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로 내드리기도 했잖아요. 많은 분들 3부까지 시청하시면서 퀴즈 꼭 맞춰가시고 그 종목으로도 꼭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그 종목 정답이랑 매수 타점은 언제 알려주실 건가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바로요? 네, 좋습니다. 아, 왜요? 아니에요. 내일 알려드릴 때 바로 그 홍해 주실 거죠? 그럼요. 그럼 매수한 거 인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매수한 거 인증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돈 주시면은. 아, 제 돈으로요? 그럼 제가 사죠. 장난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망한 종목 오늘 3부에서도 공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노란톡방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이제 해결을 해보도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첫 번째 고민 종목은요. 인터파크고요. 매수가는 9,500원, 비중은 30%, 초기 진입 목적은 단타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인터파크는 3.46% 조정을 받으면서 7,820원의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인수전 기대감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흥행 실패로 최근에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뭐 이전에도 굉장히 뭐 아마존부터 해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이슈를 많이 받았고 지금도 이슈를 많이 받았다가 흥행 실패 때문에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앵커님, 네. 지금 9,500원에서 진입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분의 기분은 정말 공감이 돼요. 충분히 인수가 잘 되겠지 하고 그 기대감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단타로 이제 빨리 치고 나오시려고. 네네. 근데 이렇게 될 줄 모르셨죠. 아니 그냥 진입 타점이 어떻냐고 물어본 건데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시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 저는 사실 진입 네. 타점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네.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저는 네. 지금도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입 타점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쨌든 저쨌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종목은 일방적으로 상승만 할 수가 없다. 그런 종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엘파로 상승할지언정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게 이제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상승과 조정, 상승, 전고점 돌파하면서 어쨌든 상승 나왔고 조정, 재차 전고점 돌파하면서 상승과 조정,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일부 횡보를 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부. 짧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박스권의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9,500원 라인이라고 한다면 사실 아마도 여기서 진입하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해요. 단타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 진입을 했다? 여기서 진입을 했다고 한다면 청산을 안 했으니까 이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타했었으니까 단타는 단타답게 짧게 치고 빠졌어야 했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진입을 했다고 판단을 했을 때 왜 진입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냐면 1, 2, 3 슈팅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거기다가 매각 인수에 대한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슈팅 파동이 나오면 11,000원 돌파하면 그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타점은 공격적으로 잘 잡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쨌든 결과론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흥행에 실패했고 어쨌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오면서 이제 개파락이 나와버렸죠.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봤다면 아마도 이 분은 여기 61평이라든가 21평이라든가 이탈할 때 손절을 생각했을 수도 있겠으나 갭으로 빠지면서 손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 매각 흥행이 실패한 게 완전히 주가를 반납할 정도로의 큰일인가요? 아직은 결론이 난 게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볼만하고 그리고 네. 매출적인 부분, 재무적인 요소를 본다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흑자 전환 성공했고 전년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 상승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죠. 여기서 이제 우려해야 될 부분은 이 박스권을 이탈하면 여기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 더 내려올 거고 이 상승 추세마저 이탈하면 그때는 굉장히 일이 복잡해지고 이제 고통 속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초기 진입 목적 자체가 단타였잖아요. 단타는 뭐 이제 상대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일주일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제 기준의 단타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예상을 했던 대로 이 부분에서 진입을 한 게 맞다면 이제는 선택을 해야겠죠. 단타적으로 실패한 거냐? 이 부분을 인정한다면 환승을 하는 게 맞겠지만 여기서 아니 나는 그래 재무도 좋고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버텨볼 만해. 그리고 아직 매각 이슈에 대한 게 경기가 끝나지 않았어. 그러면 상승 추세 뭐 조금 짧게 보면은 이 박스권 이탈하기 전까지 62평 이탈하기 전까지는 나는 버텨볼 거야. 혹은 상승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7,000원 라인이 무너지기 전까지 나는 버텨볼 거야 라는 결정을 하든 아니든 환승을 하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환승을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단타적인 초기 진입 목적 그대로 일단 요거는 지금 단박에 뭐 일주일 내로 뭐 최근 뭐 2, 3일 내로 회복하기 버거울 것 같다라고 저는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러면 단타 초기 목적대로 대응을 하시는 거고 근데 아니야 이거 기다리면 올라올 거야 라고 하면서 단기에서 스윙급으로 전환을 한다면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초기 진입 목적은 단타예요. 단타인데 단타적으로 정말로 대응을 할 거면 환승이 맞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근데 차트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슈적, 재무 이런 것들까지 같이 분석을 한다면 기다려볼 가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은 뭔가 완전히 포기할 만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본인의 의지로 단기 스윙급으로 전환을 포트 구성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반강제로 바꿀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과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2부 첫 번째 고민 종목 인터파크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대응 전략 한번 세워드렸는데요. 질문자님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고민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트론이고요. 매수가는 850원, 비중은 20%, 초기 진입 목적 단타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트론은 오늘 3.72% 조정을 받으면서 596원의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네, 질문자님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 이트론이 현재 어떤 테마를 묶겠죠? 스푸트니크 V 관련주죠. 이 시감은 4형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죠? 아, 네. 이 시감은 이스웨지스, 이트론, EID. 뭐 이하전기 뭐 이렇게 네. 묶여 있는데 이 4형제 중에 가장 흐름이 최근에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왜 웃으시죠? 아, 제가 너무 학생된 것 같아서요. 근데 오늘 정말 즐겁네요. 대답 잘하시고 똘똘하시네요. 평소보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초기 진입 목적을 자꾸 적으라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어느 정도 이제는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 포인트에 따라서 이제 타이밍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어디에서 여기서 진입을 했던 여기서 진입을 했건 여기서 진입을 했건 초기 진입 목적이 단타였습니다. 지금 850원 부근은 벌써 2달 전 얘기입니다. 일단 초기 진입 목적에서는 벗어난 겁니다. 본인의 의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홀딩이 이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반강제적으로 본인의 이제 이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건지는 본인이 알고 있겠지만 초기 목적 자체는 일단 실패한 게 맞겠죠. 근데 여기서는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850원 진입하지 않았었을까라고 합리적인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여기서 주요 저항 라인이라기보다는 여기 이평선들이 전부 모여있잖아요. 돌파 슈팅이 나오면서 충분히 이제 슈팅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제가 아까도 스푸트니크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만 다른 백신들에 비해서 예방률도 높고 이제 수출도 좋고 WHO 승인도 낮고 이랬는데 EU 승인 못 받고 뭐 상대적으로 다른 백신들에 비해서 이슈를 굉장히 못 받고 있거든요.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 분출이 폭발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너무 못 나오고 있어. 근데 상대적으로 이스웨지스 같은 경우에는 좀 버거운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어쨌든 주요 저항 라인 돌파 올라타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액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반해 이트론은 굉장히 약세의 흐름 지속 중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 이 종목을 단타에서는 일단 실패한 겁니다. 근데 본인의 의지로 단기 스윙급으로 지금 나는 그 이수의 제가 여태까지 떠들었던 대로 이수의 그 스푸트니크 이슈 최소한의 한 번 이상의 기회를 줄 거야 라는 판단 기준으로 버티고 있다고 한다면 이 종목 어디까지 버티는 게 맞을까요, 앵커님? 기술적으로. 기술적이요? 제가 지금 그려놨습니다. 그 선이 지금 얼마대죠?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네, 540원 부근입니다. 전저점이요? 그렇죠. 네. 쌍바닥으로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둔다면 여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500원까지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손절 라인은 500원으로 설정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850원에 진입하신 분이 500원에서 손절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정말로 정말로 이 분이 나는 500원에서 손절할 거야 라고 이악 물고 계신지 아니면 이 스푸트니크 이슈 터질 때까지 나는 버틸 거야 그리고 그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올 거야 라는 이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비중을 한번 볼게요. 비중 20%예요.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분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갑자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길게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또 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2부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수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